여러분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합격자분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요새 컨설팅을 굉장히 1대1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서류를 저한테 보시고 그리고 면접까지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분께서 합격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셔서 굉장히 저도 오늘 기분 좋은 하루인데요. 그분이 제출 서류 관련해서 저한테 또 이제 전화로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서류랑 이런 부분 왜 너무 많은데 이걸 왜 다 내야 되는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 혹은 취업 준비생분들이 이런 많은 서류를 왜 일일이 다 제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채용을 합격을 했는데 서류를 왜 다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용 제출 서류 있죠. 만약에 그게 미비가 됐을 때는 여러분 채용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탈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는 것 중에 이 채용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은 꼭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만 최종 합격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정보 서류 관련된 거 많이 있죠.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그 다음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이와 연관된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원정보 확인 동의서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에다 썼던 흔히 말하는 어학,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HSK, JLPT 등등 이런 거 있고 자격증, 각종 기사,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원본으로 요청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서류, 채용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그거 결과를 제출해라라고 하는데 왜 제출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정보 관련 서류입니다. 왜 개인정보 서류를 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라는 것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요. 그러면 그 4대 보험에 여러분들을 가입시키고 등록을 해야 될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름하고 그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주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또 내부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용으로 회사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의 이유는 여러분들의 업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 대비 혹은 경력과 나이 대비의 연봉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떤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 경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본을 떼게 되면 남자분들은 거기에 군대에서 근무했었던 그런 쪽 병과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 회사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경력 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전 회사에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을 영업부서로 배치할지 아니면 회계 부서로 배치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이전에 진짜 그 회사에서 제대로 근무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서류를 다 개인정보 관련된 그런 서류죠. 이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 신원조회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거나 혹은 과거에 음주 사고 이런 부분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합격 취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하기 위한 용도로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는 가급적이면 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이런 데 가셔가지고 원본을 직접 출력하셔가지고 제출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정확하다, 신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학, 자격증, 간혹 이런 데에서 뭐 사본 안 되고 원본을 제출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본 제출해도 된다라고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대다수의 회사들이 원본을 제출하게끔 요구합니다. 일단 그러는 이유가 간혹, 정말 간혹 뭐 점수, 토익 점수랑 이런 부분을 자기가 뭐 포토샵이랑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진위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토익 그 사이트에서 그 인사 담당자들이 그 특정한 번호를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원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 과거에 토익 점수 이런 부분을 그 특정한 점수 부분만 이렇게 자기가 편집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해서 채용 취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허위로 뭔가 작성을 하시거나, 토익 점수가 예를 들면 895점인데 이걸 그냥 반올림해서 900으로 썼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895점 증명서가 나갔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채용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 토익 지원 자격이 900점인데 본인이 반올림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자격에도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작을 했다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범죄에 이제 해당이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내가 무슨 전공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마다 이런 수당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자격증 수당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출한 서류를 내부적인 인사팀에서 고려를 했을 때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우리 부서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부적인 협의 혹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서류 그 이력서 부분을 작성을 할 때 점수나 획득일, 일자죠, 일자도 만약에 내가 하루 차이로 유효기간이 초과가 돼버리면 그거는 쓸 수 없는 자격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 같은 경우를 명확하게 잘 쓰셔야만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분들이 채용 신체 검사 왜 해야 되나요? 돈 주고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지병이 있어요. 발견됐어요. 그게 뭐 유전 관련된 병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정말 심각한 암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도 모르게 발견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사전에 발견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나도 모르는 문제가 발견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불합격 처리로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건강 관련된 부분은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채용 신체 검사에서도 절대 이제 불합격이 나오지 않게끔, 간혹 뭐 술을 너무 많이 뭐 그 전에 축하주 한다고 해서 되게 많이 드시고 가서 실제로 재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면 동일한 날짜에 입사를 못하고 다시 재검을 해서 그게 합격이 되고 나서 입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최악의 경우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채용 검진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건강 관리를 좀 하시고 가시는 걸 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형이 있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그 시험을 보는 그런 전형이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장애인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배치할 수 있는 부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 등을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건강검진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배치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좋게끔 하는 거죠. 자기가 문제가 없도록,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적당한 곳에 이 배치를 시켰는데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게 다양한 문제하고 또 엮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 관련해서 신체 검사를 반드시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채용 합격 서류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합격을 해서 제가 이제 직접 본인이 가셔가지고 서류를 뗄 수 있다,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게 갑자기 채용 취소가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처음부터 이력서 작성에 조금 더 그 날짜랑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어떠실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